12-3강 주기율표와 전자배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전자배치 규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바닥 상태의 전자배치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개념들이었죠. 그리고 원자번호 20번까지는 전자배치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자번호 1번 수소 1s1, 원자번호 2번 3번 땡땡땡 20번 칼슘 1s2 2s2 2p6 3s2 3p6 4s2 연습들 해보셨죠? 그런데 이번 강의 제목에 갑자기 주기율표가 등장합니다. 주기율표는 화학 원 순서상 전자배치 단원이 모두 끝나고 다음 중단원 시작 부분에 나와야 하는데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원자 번호에 의존해서 전자 배치를 하는 것보다 주기율표를 떠올리면서 전자 배치를 하게 되면 훨씬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주기율표의 기본은 이미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누가 만들었고 가로줄이 뭔지 세로줄이 뭔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주기율표와 전자배치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주기율표 모습입니다. 무작정 무언가를 외우는 순간 그 과목은 싫어지죠. 저도 주변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화학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이 주기율표를 많이 언급하더라고요. 무작정 외웠기 때문이죠. 통합과학 시간에 배운 주기율표의 특징 몇 가지 체크해 보면 주기율표는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원자 번호 1번 수소, 2번 헬륨, 3번, 4번, 5번 땡땡땡땡 20번 칼슘. 이 원자 번호는 원자핵 속의 양성자 수와 같고요. 그리고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는데요. 가로줄은 주기, 세로줄은 족이라고 하지요. 1주기, 2주기, 3주기, 땡땡땡, 7주기 7개의 가로줄이 있고요. 세로줄은 1족, 2족, 3족, 4족, 땡땡땡땡, 18족. 아마 통합과학 시간에 세로줄끼리의 원소들은 성질이 유사하고 그 이유는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이다 라는 것 정도까지는 배웠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주기율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더 필요한 내용은 뒤에 주기율표 단원에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전자배치와 연관 지어야죠. 주기율표가 이렇게 네모난 모양이 아니고 왜 움푹 들어간 모양인지 우린 배우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끝내도 사실 여기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죠? 저도 주기율표 모양에 대해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오비탈의 전자배치와 주기율표를 연결지어서 공부하고 나면 주기율표가 움푹 패여진 한 덩어리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 개의 네모난 덩어리의 주기율표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우선 무작정 원자번호 1번부터 12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전자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무작정요. 그리고 나서 주기율표의 위치로 알 수 있는 전자배치의 규칙성을 파악해 볼게요. 원자번호 1번 수소 1s1, 원자번호 2번 헬륨 1s2, 2번 헬륨까지 해서 1s 오비탈에는 전자가 꽉 찼네요. 그러면 3번 리튬부터는 2s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지겠죠? 주기율표 위치로 보니 두 번째 줄, 이 주기가 시작되었고 전자가 들어가는 오비탈로 보면 주양자 수가 2인 오비탈, 2s 오비탈에 최초로 전자가 들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서 가로줄 주기는 보의 이론으로는 전자 껍질수, 오비탈로 보면 주양자 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전자 배치해 볼게요. 3번 리튬 1s2, 2s1, 4번 베릴륨 1s2, 2s2, 베릴륨까지 해서 2s 오비탈도 전자가 꽉 찼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올 오비탈은 에너지 준위가 ES 오비탈 다음으로 높은 오비탈, EP 오비탈이 준비하고 있어야겠죠? 5번 붕소는 1s2, ES2, EP1. 드디어 EP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EP 오비탈의 전자수가 하나씩 증가하겠죠? 빠르게 채워볼게요. 6번 탄소 1s2, ES2, EP2. 7번 질소 1s2, ES2, EP3. 8번 산소 1s2, ES2, EP4. 9번 플로린 1s2, ES2, EP5. 10번 네온 1s2, ES2, EP6. 10번 네온까지 해서 EP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 6개까지 꽉 찼습니다. 그러면 11번 원소는 EP 오비탈보다 에너지 준위가 한 단계 높은 3s 오비탈이 준비되어야겠죠? 3s 오비탈이 시작하니 주기율표에서 줄도 바뀌네요. 세 번째 줄 3주기. 11번 나트륨 1s2, ES2, EP6, 3s1. 12번 마그네슘 1s2, ES2, EP6, 3s2. 12번 마그네슘까지 해서 3s 오비탈도 꽉 찼어요. 그러면 13번 원소는 3s 오비탈 다음으로 에너지 준위가 높은 3p 오비탈이 준비되어야겠죠? 자, 여기까지 묵묵히 지루하게 전자 배치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주기율표의 위치와 전자 배치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겠네요. 주기율표에서 원소의 위치와 바닥 상태 전자 배치 오비탈의 특징. 여기서 전자가 채워진 모든 오비탈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싸움 원리를 지키면서 전자 배치할 때 마지막으로 채워진 오비탈, 즉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중 가장 에너지 준위가 높은 오비탈에 집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이기 때문에 마지막 오비탈만 이야기하면 그 이전의 오비탈들은 모두 전자가 꽉 차 있다고 보면 될 테니까요. 아, 이런 말이에요. 원자번호 6번 탄소를 예로 들어보면 1s2, ES2, EP2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이 뭐죠? EP 오비탈. 탄소 원소라면 전자 배치 이야기할 때 여기 EP 오비탈에만 집중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이전의 오비탈은 바닥 상태라면 당연히 채워져 있을 테니까요. 첫 번째 특징부터 봅시다. 주기율표는 오른쪽 위치로 한 칸씩 이동할수록 원자 번호가 1씩 증가합니다. 원자 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요. 이때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다가 줄이 바뀔 때를 살펴볼게요. 원자 번호 2번에서 3번. 여기서 처음으로 줄이 바뀌죠? 줄이 바뀐다는 것은 주기율표에서 주기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1주기에서 2주기로 말이에요. 이때 오비탈의 전자 배치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봅시다. 헬륨 1s2 전자 배치에서 3번 리튬으로 넘어가면서 ES 오비탈에 처음으로 전자가 채워지면서 ES1으로 전자 배치가 끝납니다. 경향성을 보기 위해 바로 다음 줄 봅시다. 3주기 첫 번째 원소 나트륨은 3s1으로 전자 배치가 끝났어요. 그러면 다음 줄 4주기 칼륨은 어떤 오비탈에서 전자 배치가 끝날까요? 그렇죠. 4s1으로 끝납니다. 다음 줄 루비듐은 5s1, 세슘은 6s1, 프렌슘은 7s1으로 전자 배치가 끝납니다. 여기까지 전자 배치해 볼 일은 없을 테지만 우린 알 수 있어요. 주기율표에서 줄이 바뀐다? 이것은 주기가 바뀐다는 말이고 주기가 바뀌면서 시작되는 첫 번째 원소, 위치상 1쪽에 해당하는 원소들이죠. 1쪽 모든 원소들은 새로운 s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지면서 전자 배치가 끝납니다. 여기서 새로운 s 오비탈은 주기와 같은 주양자 수를 갖는 s 오비탈을 의미합니다. n주기 1쪽 원소라면 ns1으로 전자 배치가 끝난다는 말입니다. 잠깐 이해할
시간의 텀을 주고요. 네, 바로 다음 특징으로 넘어갈까요?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리튬의 전자 배치가 ES1으로 끝났습니다.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2개. ES 오비탈에는 아직 전자가 들어갈 자리가 남아있겠죠? 바로 옆칸 원소 베릴륨 전자가 하나 더 추가되니 ES 오비탈의 전자를 마저 채우면서 ES 오비탈이 꽉 찹니다. 그래서 ES2로 전자 배치가 끝납니다. 아랫줄 마그네슘은 3s2, 칼슘은 4s2로 끝나겠네요. 이족 원소들은 s오비탈의 전자가 꽉 차면서 전자 배치가 끝납니다. 여기서 주기율표 위치상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1족과 2족 원소들은, 그러니까 주기율표상에서 여기에 위치한 원소들은 모두 s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면서 전자 배치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모친 영역을 S블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왜 S블록은 세로줄로 보았을 때 2칸일까요? S오비탈은 전자가 2개면 꽉 차거든요. 그래서 이게 2칸입니다. S오비탈로 전자 배치가 끝나는 지점이 S블록이라고? 그럼 P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면서 전자 배치가 끝나면 P블록이게요? 네, 맞습니다. P블록 소개할게요. 먼저 질문 하나 할게요. P오비탈은 전자가 몇 개 들어가면 꽉 차나요? 그렇죠. 6개입니다. P블록은 6칸을 확보해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P블록이라고 합니다. 여기 P블록 안의 원소들은 P오비탈의 마지막으로 전자가 채워지면서 전자 배치가 끝납니다. 붕소, P블록의 첫 번째 원소죠. 그리고 2죽이네요. 그래서 이 P1으로 전자 배치가 끝납니다. 바로 아래 알루미늄을 볼까요? 역시 P블록의 첫 번째 원소인데 3죽이네요. 그럼 3P1으로 끝나겠습니다. 여기 산소 볼게요. P블록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원소네요. 2죽이고요. 그럼 2P4로 끝나겠네요. 여기 원자번호 17번 염소 볼까요? 염소. 죄송해요. 3주기 원소이고 P블록에서 5번째 위치죠? 그럼 3P5로 전자 배치가 끝나겠습니다. P블록에서 마지막 6번째 칸이면서 주기율표 위치로는 18족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모두 P오비탈의 전자가 꽉 차면서 전자 배치가 끝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고 이해하셨다면 주기율표가 두 덩어리로 구분지어서 보일 거예요. S블록, P블록. 1주기 원소 둘은 예외로 뺄게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화학원에서는 S오비탈과 P오비탈에만 전자 배치를 잘 해도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전자 배치를 달달 외우고 있어야 할 원소들은 2주기, 3주기 원소들입니다. 이렇게요. 얘네들요. 그래서 2주기와 3주기 원소들은 강의를 하나 더 추가해서 12-5강에서 문제에서 자주 물어보는 전자 배치에 관련된 정보들을 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가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래도 나머지 주기율표의 부분들, 그리고 왜 이런 모양이 나왔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주기율표에서 이 부분, 보통 고등학교까지 주기율표를 공부할 때 여기는 알 필요 없다면서 3족부터 12족까지를 생략하고 바로 13족으로 넘어가는 주기율표를 배웁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공부할 거예요. 하지만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했고 전자 배치 순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주기율표상의 이 부분들의 원소들이 어떤 전자 배치를 할지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1번 스칸듐. 바로 앞에 원소 칼슘의 전자 배치를 볼게요. 위치상 4주기 2족 원소이니 4s2로 전자 배치가 끝나겠죠? 4s 오비탈의 전자가 꽉 찼으니 스칸듐은 그 다음으로 오는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진다는 말인데 4s 바로 다음으로 에너지 준위가 높은 오비탈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면 순서대로 떠올리면 되겠죠? 1s, 2s, 2p, 3s, 3p, 4s, 3d. 그렇습니다. 드디어 d 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될 차례가 온 겁니다. d 오비탈은 5개의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존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d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는 총 10개입니다. 그럼 여기 주기율표에서 d 오비탈이 들어가는 구역은 몇 칸일까요?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움푹 들어간 부분은 d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는 d 블록입니다. 재밌죠? 주기율표에서 여기 따로 떼어놓은 원소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고 싶지만 그것은 여러분들 대학교 가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d 오비탈 다음에 나오는 f 오비탈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1주기 예외라고 했던 부분, 헬륨. 사실 헬륨의 위치가 애매했어요.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따져서 배치하자면 수소 옆자리에 가야 하는데 헬륨의 특성상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꽉 차면서 매우 안정한 성질을 보입니다. 이것은 2족 원소의 성질이기보다는 18족 원소들의 성질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헬륨은 예외적으로 s오비탈의 전자가 마지막으로 채워지는 원소이지만 18족 원소 위로 배치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주기율표의 위치와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12-4강은 이온의 전자 배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